어머님, 아버님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회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나쁘진 않구나. 다행이네요, 어머님. 어머님 귀고리가 참 이쁘세요. 어쩜 그렇게나 안목이 좋으세요? 하지만 그 여자는 하영이의 공세에도 전혀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좀 조용히 먹으면 안 되니? 어디서 그런 예의 없는 짓을 배운 거야? 어려서부터 예절 교육 안 받은 게 티가 난다. 죄송해요, 어머님. 조용히 먹을게요. 저는 그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옆에 있던 하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딸 예의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사돈 기분 풀어주려고 좀 애쓰다 보니 그랬나 봐요. 그리곤 이제 목표를 저로 바꾼 듯 하더군요. 사돈은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저는 보험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보험이요? 보험일이라면 영업 말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품이 떨어지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하는 말들은 괜찮더라고요. 그 말에는 오히려 하영이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손을 꽉 잡아주었죠. 그리곤 말했습니다. 그래도 꽤 할만해요. 많이 걸어 다니면서 방문해야 하는 일이라 운동도 되고, 제가 이래봬도 수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정직하게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요, 딱 어울리시는 것 같네요. 저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의 어머니에게 치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최숙자님의 사연입니다. 정말 응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딸의 결혼이 현실적인 벽에 막혀버린 안타까운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의 이야기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최숙자라고 해요. 올해 67이 되었습니다. 항상 여러 사연을 들으면서 언젠가 제 사연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제 이야기는 저와 제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저에게 조금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때의 저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어떻게 해야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좋은 의견과 조언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처음은 제가 결혼한 순간부터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안양에서만 살았습니다. 제 고향이자 현재도 이곳에 살고 있죠. 저는 정말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평범한 부모님 밑에서 평범한 형제들 사이에 껴서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제 삶이 좋았습니다. 딱히 돈이나 명예욕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남들과 다르지 않게 바람 불듯 물이 흘러가듯 살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수였어요. 제가 사원일 때 남편은 대리였죠. 부끄럽지만 사실 일을 못한다고 남편에게 많이 혼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남편을 정말 싫어했죠. 그러다가 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될 기회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술을 따라주며 고생했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 앞에서 한 번도 흐트러짐 없던 남편은 술에 취하자 굉장히 귀엽고 순진한 남자로 변하더군요. 그리곤 웬일인지 저를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의 남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기술 없는 남자더군요. 한 번도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듯 했어요. 저는 저를 좋아하면서 왜 이렇게 혼을 냈냐고 물었죠. 그 질문에 남편은 자신이 그냥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제가 멋있게 볼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전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귀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어요. 물론 회사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고요. 그렇게 4년 동안 연애를 한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죠. 그리고 저희는 결혼하고 1년 뒤에 이쁜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하영이라고 지었어요. 남편은 원래부터 딸을 가지고 싶었다며 너무나 기뻐했죠. 저 또한 너무 기뻤어요. 아직도 처음으로 아이를 안아봤을 때를 기억해요.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죠. 물론 남편도 함께요. 하영이는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남편을 닮아 우직하고 고집센 면은 있었지만 그 모습까지 이쁘더군요. 그렇게 하영이는 금세 자랐고 어느새 8살이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정말 제가 원하던 삶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들과 많이 다를 것 없이 흘러가는 대로 평범하게 살았거든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났어요. 바로 남편이 혈액암에 걸리게 된 것이었어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분명 작년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혈액암 말기라니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원망하고 싶어도 원망할 건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저희를 두고 갈 생각에 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냈죠. 남편은 항암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는 자신이 잘 안다며 마지막 인생을 잘 정리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살아주길 원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뜻이기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남은 6개월 동안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고 싶었던 여행도 마음껏 가고 하고 싶었던 것들도 했죠. 학교에다가 말해서 하영이도 자주 학교를 빼고 저희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 굉장히 많답니다. 마지막 2개월은 남편이 움직이기도 힘이 들어해서 어디론가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세상엔 저와 하영이 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에 우리가 바라듯 하영이를 잘 키워내겠다고 약속을 했죠. 남편의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은 돈이 있었지만 하영이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려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딱히 기술이 없던지라 보험 일을 시작했죠. 보험 판매원이었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게 딱 맞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실적만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 집중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딸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딸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어요. 사랑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뭐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부족한 아이라는 말을 듣게 하기 싫었어요. 하영이가 자라면서 그리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남들과 다르지 않게 많이 이뻐해주고 뒷받침해주며 그런 엄마로 살아왔죠. 하영이는 늘 제게 소중한 존재였어요. 이런 제 노력을 하영이도 아는지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친구 같은 엄마였죠. 저는 그게 좋았어요. 하영이는 사춘기 때도 저와 벽을 세우지 않았고 저희는 항상 사이가 좋았습니다. 딱 한 번 딸이 대학에 가게 된 이후로는 조금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 자취를 하게 되었기에 볼 시간이 자주 없었거든요. 하영이도 친구들과 놀고 공부하는데 열중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일하긴 했지만 딱 필요한 돈만 벌 수 있게 일을 했기에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하영이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스스로 자랑스러울 만큼 살면 된단다.
처음엔 하영이도 집안이 풍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점점 자라면서 이해해 주었어요. 공부도 꽤 잘해서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다녔기에 저희 부담도 많이 줄었죠. 저는 하영이의 월세를 지원해 주기도 힘든 사정이었어요. 하영이는 저를 위해 자신이 직접 생활비를 벌겠다고 이야기했죠. 하영이는 너무나 고맙게도 낯선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잘 적응해가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영이는 저에게 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처음엔 그저 대학에서 만난 친한 동기 정도로 생각했죠. 이름은 방호석이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친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영이는 저와 만날 때마다 호석이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엄마 이번 기말고사는 호석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왜 호석이가 뭐라도 도와줬어? 응, 호석이 걔는 진짜 공부를 잘하거든. 그래서 내가 부족한 과목을 시험 기간 내내 내 옆에 붙어서 도와줬어. 거기다가 얼마나 웃긴 줄 알아? 거의 개그맨이나 다름없어. 그러니 너가 남자애랑 친하다니 참 신기하네.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랑만 다녔잖아.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얘랑 있으면 다른 여자애들이랑 있을 때보다 더 편할 때가 있어. 이런 말들이 반복될 때마다 저는 조금씩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히 친구 이상의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좋으면 사귀라고 했지만 하영이는 그냥 친구라며 말도 안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영이가 호석이라는 친구를 말할 때마다 이쁜 얼굴이 된다는 걸요. 호석이라는 이름은 하영이가 자주 언급했지만 그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소개를 시켜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둘이 금방 사귀는 사이로 발전될 거라고 예견했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둘은 대학 시절 내내 친한 친구로 지내더군요. 그렇게 둘은 졸업을 했고 호석이는 군대를 갔습니다. 하영이는 취직을 했고 그동안 몇몇의 남자친구를 사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또한 호석이라는 아이의 존재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호석이라는 애 기억나? 호석이? 알지. 너랑 대학교 때 가장 친했던 애 아니니. 그 애 지금 뭐 하고 사니? 군대 갔다고 하지 않았어. 응, 맞아. 전역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더라고. 어머, 정말 잘 됐구나. 걔는 정말 뭘 해도 잘하는 애였으니깐. 그 애 부모님은 참 자랑스러워 하시겠다. 근데 호석이는 왜? 그래서 말인데 나 호석이랑 사귀기로 했어. 저는 순간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습니다. 대학교에서 만난 친한 친구였던 호석이랑 그것도 거의 7년지기인 둘이 사귄다는 것이 흥미로웠죠. 제 예견이 틀리지 않았던 거였죠. 저는 하영이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짓궂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됐는데 예전엔 그냥 친구 사이라더니 갑자기 왜 사귈 생각이 들었어? 이제 3주밖에 안 됐어. 아니 걔가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나 뭐라나. 나는 그냥 친한 친구라고만 생각했었는데 걔가 그렇게 말하니깐 갑자기 다르게 보이더라고. 아, 몰라, 묻지 마.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하영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하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알다시피 나중에 헤어지게 되면 둘은 다시 친구가 되기 어려울 테니까요. 하지만 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호석이도 용기를 내서 고백을 했을 거라 생각하니 기특했고요. 특히 제 딸을 잘난 남자애가 좋아한다니 뭔가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둘의 사랑을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 이쁜 사랑하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나한테 소개해줘. 짓궂게는 안 할 테니. 당연하지. 엄마는 나랑 제일 친한 친구인걸. 나중에 준비되면 가장 먼저 보여줄게.
그렇게 둘은 이쁘게 사귀게 되었고, 저는 점점 호석이란 아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요. 매번 하영이가 호석이에 대해서 말해 주었거든요. 호석이와 하영은 두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 정말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 서로가 끌린 것이었겠지요. 호석이는 부유하고 엄격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학비와 생활비까지 지원을 받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했죠. 들어보니 호석이의 집안은 대대로 엘리트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석이는 아마 우리 하영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충을 겪은 적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에 대한 시각이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칫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기도 했죠. 거기다 부모님 이야기를 들으니 굉장히 엄격하다고 했으니 괜시리 하영이 걱정이 들더라고요. 하영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왔어요. 저에게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티내지 않았지만 학교 생활도 힘들었고 자주 고생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살아왔죠. 그러면서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행동이 빠르며 살가운 성격이 되어갔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며 차이를 이해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던 것 같습니다. 호석은 하영이 가진 현명함과 밝은 성격을 좋아했고, 하영은 호석의 여유롭고 다정한 성격에 끌리기 시작한 거죠.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상처나 고통들을 서로 이해해주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연대감을 느끼며 사랑을 쌓아갔습니다. 하영이는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호석이랑 있으면 그냥 편해. 내가 힘들 때에도 그냥 조용히 있어주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줘서 그게 정말 좋아. 내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달까. 참 많은 걸 내포한 말이더군요. 자식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을 키워가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저는 점점 그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맞닥뜨린 문제도 있었습니다. 사실 호석이와 화영이는 처음부터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둘이 사귄 지 2년 정도 지나고 슬슬 결혼 이야기나 나왔었나 봐요. 호석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 이야기를 점점 꺼내고 계셔. 나보고 선을 보라시네. 그래서 말인데 정식으로 너와 교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너를 소개드리고 싶은데 넌 어때? 내가 대학생 때 네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많이 했어서 아마 좋아하실 거야. 나야 좋지. 너희 부모님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되겠다. 그때까지만 해도 둘에겐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문제는 호석이가 부모님에게 하영이에 대해 말하고 나서부터였어요. 호석이의 부모님은 하영이랑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대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한테 말씀드렸어? 뭐라고 하셨어? 사실 많이 화를 내셨어. 왜? 화를 내실 이유가 뭐가 있어? 사실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결혼할 인간상을 정해놓으셨거든. 그래서 미리 정해놓으신 사람이 있기도 하고. 돌려 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그 말은 내가 그 인간상에 부족하다는 이야기야. 아니야. 물론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들과는 좀 다르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세상에 사신 분들이라 좀 많은 걸 따지셔. 어떤 걸 따지시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내 입으로 어떻게 말해. 일단 상황이 이렇다는 걸 말해준 거야.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나갈 테니까. 그리고 난 너와 우리 부모님 모두를 믿어. 분명 너를 보시면 내가 너를 좋아한 것처럼 생각이 달라지실 거야. 호석의 이런 다정어린 말에도 하영이는 그날 많이 울었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호석이가 말하진 않았지만 뭔지 알 것 같아서였죠. 호석이는 하영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의 의견을 쉽게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당연했겠죠. 부모님의 말을 거절하기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부모님은 늘 그에게 더 나은 집안과 배경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길 바랐고, 그것이 그의 마음 속에 큰 부담으로 다가온 거였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영이에게 들으면서 하영이에게 정말 미안했어요.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제가 부족해서 하영이가 남의 부모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우리 딸이 어디서든 꿀리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겨내길 바랬고,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물론 제 착각이었지만요. 호석이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영이에 대해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호석이는 부모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마음과 하영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가 겪는 갈등을 듣자니 저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사람은 자신이 살아온 방식과 환경을 다 내려놓기란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영이도 그런 호석의 고민을 알고 있었죠. 하영이는 항상 호석이에게 말했어요. 너희 부모님을 존중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하시면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겠지. 하지만 나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오기가 생겨. 너희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할게. 하영이는 슬퍼할 수도 있었지만 역시나 씩씩한 모습으로 호석이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호석의 부모님이 하영이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싫어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호석의 부모님은 자주 우리 딸의 집안 배경을 지적하고 경제적인 부족함을 강조했죠. 그게 호석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속이 상했어요. 호석이의 부모님이 너무 무례하게 구는 것 같았고, 그들이 하영이를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제가 나설 수는 없었죠. 그 둘이 이겨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다만 저는 하영이가 이러다 무너지는 것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제 걱정이 무색하게 하영이와 호석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영이는 어느 날 호석이를 저에게 처음으로 소개시켜 주었죠. 엄마 그렇게 말만 하던 호석이를 이제야 소개하네. 인사해. 반가워요. 하영이에게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지 않네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방호석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부탁해요. 너무 딱딱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생겼네요.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요. 우리 하영이를 잘 부탁해요. 호석이는 정말 듬직해 보였어요. 제 마음에 쏙 들었죠. 둘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이 둘이라면 제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하영이는 조금씩 결혼 준비를 시작했고, 물론 기뻤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결혼만큼은 맘 편히 아무런 걱정 없이 하길 바라는 제 마음이 그 불안의 본질이었을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하영이에게 물어보았죠. 하영아,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니? 응,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어. 엄마는 결혼식에 와서 진심으로 축하만 해주면 돼. 그래.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렴. 그리고 아직은 무엇도 결정된 게 아니니까 정말 그 사람이 너랑 결혼할 만한 사람인지 너 자신이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엄마, 나는 호석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니까 그게 다야. 저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영이의 눈빛을 보았어요. 그제야 안심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호석이의 집안, 환경, 그리고 특히 그의
부모님의 존재가 문제였습니다. 호석은 제가 볼 때 정말로 괜찮은 아이였어요. 하영이는 곧 호석이의 부모님을 뵈러 간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었죠. 하영이는 밝은 아이였지만 긴장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하영이는 호석이의 부모님을 보러 갔고 저는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하영이는 저에게 찾아와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글프게 우는 딸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이랬습니다. 하영이와 호석이는 좋은 식당을 예약해 놓았고 거기서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시부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그들의 태도에서 뭔가 불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죠. 호석이의 어머니는 처음부터 하영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가 보기에 하영 씨는 호석이와 결혼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도 경제적 능력도 외모도요. 그냥 모든 게 한참 다 부족해. 하영는 이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반응한 거죠. 오히려 잠시 마음을 정리하고 시부모님에게 말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제가 한참 부족하죠. 하지만 저는 뭐든 잘할 수 있어요. 집안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 직업도 나름 괜찮고 저는 계속 일을 할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도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비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 왜 우리가 그걸 이해해 줘야 하죠? 이미 준비된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아들한테. 그리고 시어머니의 화살은 호석이에게 갔죠. 넌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점 찍어둔 아가씨보다 이 아가씨가 나은 점이 도대체 뭐냐? 외모도 직업도 집안도 하나 내세울 게 없잖니.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어떻게 애를 앞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너희가 고집을 꺾겠니? 내가 악역을 자초하는 거다. 나를 원망하든 증오하든 상관없으니. 지금이라도 너희 결정을 바꾸는 게 서로 깔끔할 거야. 우리는 절대 마음 바꿀 생각 없으니까. 호석의 어머니는 이후로도 하영이의 직업까지 문제 삼으면서 그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하영이는 그녀의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죠. 그저 머리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호석이는 이런 치욕스런 자리에서 하영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지만 하영이가 오히려 그의 소매를 붙잡고 말렸어요. 자신이 이곳에서 벗어나면 호석이와의 결혼은 끝이 날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가슴이 미어졌어요. 제 딸이 그곳에 앉아 그런 치욕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그런 치욕을 들으면서도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죠. 제 딸이 예비 시어머니의 치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는 정말 속상했죠. 저는 당장이라도 가서 그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는 딸 앞에서 고래고래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눈물로 엉망이 된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죠. 저는 그냥 서글프게 우는 딸을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호석의 부모님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영이를 얼마나 아프게 했을지 생각할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이후로도 호석이의 부모는 계속해서 하영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하영이가 호석의 아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죠. 저 또한 힘들어하는 딸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죠. 하영아, 그냥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건 어떠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너를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데.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나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호석이도 노력하고 있고 상견례만 무사히 마치면 괜찮을 거야. 우리 둘이 사랑해서 결혼한다는데 아무리 반대한다고 하시더라도 뭐 어쩌시겠어. 좀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우리 딸. 너 말이 맞아. 하지만 이거 하나만 알아두렴. 너는 누구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넌 누구보다 더 값진 사람이란다. 고마워, 엄마. 힘이 되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니었죠. 결국 하영이의 어머니인 제가 해야 할 일은 그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든 넘길 수 있게 돕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영이가 느꼈을 슬픔과 아픔은 아무리 말로 해도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날의 사건은 제가 하영을 키우면서 겪은 수많은 일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하영의 결혼이 과연 진심으로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자꾸 떠올랐고, 저는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넸어요. 그래도 하영이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를 준비하면서도 호석의 어머니는 하영이에 대한 불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상했습니다. 호석의 어머니는 하영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단점들을 찾아내며 그것을 또박또박 나열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녀는 자신이 아는 다른 여자들과 비교하며 하영이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호서가 내가 말한 유나는 어떠니? 훨씬 인물도 좋고 배경도 좋고 너랑 훨씬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유나라는 사람은 호석이의 어머니가 이미 마음속으로 결혼 상대자로 지목한 인물이었고, 그 사람과 하영을 비교하는 건 그 자체로 하영을 깔보는 일이었죠. 나중엔 하영이 앞에서 이런 말도 했다고 했어요. 너 같은 애를 어떻게 우리 집에 들이겠니? 결혼하면 우리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당장 그만두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영이는 오히려 저를 다독였죠. 엄마, 괜찮아. 나 상관없어. 하지만 그런 말이 얼마나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말인지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녀는 상처를 감추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저는 호석이마저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호석이 걔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런 치욕을 당하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 아니야. 호석이는 노력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거야. 언젠가는 인정해 주시겠지. 그러려면 계속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어. 엄마 잘 알잖아. 나는 해낼 거라 생각하면 어떻게든 해내는 거. 하영이는 불안한 마음을 저에게 계속 숨기려 했지만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눈빛에서 그 모든 걱정과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엄마 나 조금 긴장되긴 하네. 그녀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그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영아, 괜찮아. 내가 그만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내가 옆에 있잖니. 응, 나보다도 엄마가 걱정이긴 해. 시어머니의 말을 엄마가 참을 수 있을지 말이야.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를 위해 참아줬으면 해. 알겠다. 나도 최선을 다할게. 저도 하영이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었죠. 하영이는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면서도 호석의 부모님이 자신을 받아들여 줄 수 있을지, 결혼을 승인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컸을 거예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가 다가올수록 하영이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짜가 되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될 때부터 저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호석이의 부모는 역시나 30분이나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했죠. 늦었음에도 아무런 사과는 없었습니다. 하영이는 익숙한지 일어서서 준비했듯이 아주 고운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님, 아버님. 차가 많이 막히셨죠? 곧 음식 나올 거예요. 여기로 앉으세요. 저 또한 일어서서 인사를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하영이 엄마입니다.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서 앉으세요. 제 인사에 그 둘은 살짝 목례만 하고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먼 곳으로 잡았니? 발렛 주차도 안 되고. 여기 하영이 너가 정한 거니? 하여튼 그럴 줄 알았다. 우리 호석이라면 이런 곳을 잡을 리가 없는데. 저는 그때 그녀를 처음 보았고 사람을 톡톡 쏘는 느낌이 아주 강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분이 나빴지만 딸의 부탁에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저 웃으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게요. 여기가 좀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알아볼 걸 그랬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으로 저희가 알아볼 테니 기분 푸세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상견례는 시작되었습니다. 호석이의 아버님은 엄청 과묵하신 분이었더라고요. 호석이는 특히 아버님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호석이의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음식만 드시며 불편한 기분을 내뿜고 있었죠. 하영이는 어떻게든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해서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서 말을 걸기 시작했죠. 어머님, 아버님 음식은 입에 좀 맞으세요? 회를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뭐 나쁘진 않구나. 다행이네요, 어머님. 어머님 귀고리가 참 이쁘세요. 어쩜 그렇게나 안목이 좋으세요? 하지만 그 여자는 하영이의 공세에도 전혀 넘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좀 조용히 먹으면 안 되니? 어디서 그런 예의 없는 짓을 배운 거야? 어려서부터 예절 교육 안 받은 게 티가 난다. 죄송해요, 어머님. 조용히 먹을게요. 저는 그때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옆에 있던 하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아주었기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딸 예의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원래 그런 애는 아닌데 사돈 기분 풀어주려고 좀 애쓰다 보니 그랬나 봐요. 그리곤 이제 목표를 저로 바꾼 듯 하더군요. 사돈은 무슨 일 하세요? 저요? 저는 보험 일을 꽤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지금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보험이요? 보험일이라면 영업 말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어떻게 하세요? 품이 떨어지게. 저는 오히려 저에게 하는 말들은 괜찮더라고요. 그 말에는 오히려 하영이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손을 꽉 잡아주었죠. 그리곤 말했습니다. 그래도 꽤 할만해요. 많이 걸어 다니면서 방문해야 하는 일이라 운동도 되고 제가 이래봬도 수완이 좀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거죠. 어르신분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정직하게 하다 보니 아직까지도 많이 찾아주세요. 그래요, 딱 어울리시는 것 같네요. 저는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중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그 여자는 계속해서 호석이와 집안에 대한 자랑과 더불어 하영이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죠. 거기다 다른 여자와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호석이에겐 오래전부터 정혼자가 있었어요. 유나라는 앤데 참 곱고 이뻐요. 직업도 아나운서에다가 아버님이 신문사 사장이세요. 저는 왜 우리랑 관련 없는 유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희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애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매번 명절이나 저희 생일 때마다 선물을 꼬박꼬박 보내는 것이 있죠. 그리고 오늘 입고 온 이 옷도 그 아이가 사준 거랍니다. 명품이라 꽤 비쌀 텐데. 이쁘시네요, 사돈. 잘 어울리세요.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죠. 금방 익숙해졌고 저는 그녀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호석이도 중간중간마다 그녀를 제지해 주었죠. 하지만 제가 절대 참을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건 잠시 뒤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즈음이었죠.
이제 슬슬 결혼식에 대해 말해야 할 때였어요. 어머님, 저희 결혼식은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호텔에서 진행하려고 해요. 예약이 밀려 있다고 해서 조만간 가서 상담을 받아보려고요. 집은 지금 호석 씨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우리 아들 집에 얹혀 살겠다고? 그럼 네가 가져오는 건 뭔데? 결혼식도 우리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쪽이랑 반반씩 하는 거예요. 그럼 예물은? 그것도 반반 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집이 가장 비싸잖아. 그거에 비하면 다 먼지나 마찬가지지.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세요. 넌 조용히 있어. 네가 사는 집 그거 우리 돈으로 한 거야. 내쫓기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어머님이 원하시면 저희도 어떻게든 보탤게요. 하지만 반반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모은다고 모았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직 없거든요. 기대도 안 했다. 그깟 푼 돈 있어봤자 뭔 도움이 되겠니? 저는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죠. 특히 제 딸을 이런 치욕적인 곳에서 얼른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요. 딸이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진작에 자리를 떠났을 거예요. 상견례가 어찌저찌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여자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를 공격했죠. 그러던 중 저희 남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혹시 돌아가신 바깥분께서는 뭐 남기고 가신 거 없으셨어요? 있었지만 저희 둘이 살아가는데 다 썼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작은 회사에서 부장을 했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건실한 곳이었고 사람들도 모두 좋았어요. 그래봤자 중소기업이잖아요. 그쵸? 그런 분이랑 결혼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아닙니다. 저희 남편을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자 행복이었어요. 물론 빨리 떠나게 되어서 안타깝지만요. 사도는 참 긍정적이시네요. 저는 무능력한 사람이 제일로 싫거든요. 이렇게 여자 둘 남겨두고 아무것도 안 남겨두고 가신 바깥분은 제 생각에 참 무능력하신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를 간신히 붙잡고 있던 실이 끊어진 것만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열이 머리까지 차올랐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한마디만 더 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는 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죠. 하긴 뭐 어차피 무능력하신 분이었으니까 있었으면 방해만 되었을 수도 있었겠네요.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 여자는 그러고는 뭐가 웃긴지 혼자 웃어대더군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옆에 있는 물이 가득 찬 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물컵을 들고 그 여자의 얼굴에 물을 쏟아부었죠. 물이 그녀의 얼굴에 강하게 튀면서 상견례 자리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취급 처음 당해보시죠? 어떠세요? 저희 기분 좀 아시겠어요? 이렇게 사람을 비교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집안에 어떻게 제 딸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계속 사람을 비교하면서 결혼할 거면 제가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하영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저는 하영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가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랑 단 한순간도 같은 공기를 맡고 싶지 않구나. 나가는 저희를 호석이가 따라오려고 했지만 제가 막아섰죠. 저희가 상견례 자리에서 멀어졌는데도 그 여자의 환한 목소리가 복도로 울려 퍼지더군요. 결국 제 딸의 상견례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렸죠. 상견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하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지만 딸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영아, 미안하구나. 네 아버지를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 내가 결혼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받아들여야겠지만 그 사람들은 내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겠더구나. 하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좀 참아주지 그랬어.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는데. 미안하구나.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너가 결혼하더라도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있을 생각을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구나. 너의 마음은 알겠지만 이해해다오. 물론 호석이는 괜찮은 사람이지만 더 괜찮은 사람도 세상에 많을 거야.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란다. 그 사람들을 끝까지 너를 힘들게 할 거야. 너를 아껴줄 시부모를 만나야 해. 왜 나를 믿지 않아? 내가 해낼 수 있다고 말했잖아. 나는 지금 더 어려워진 이 상황이 죽도록 싫어. 엄마 마음도 알지만 지금은 제일 미워. 그래, 이해한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집안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이겨내긴 너무 힘들 거야. 내가 겪을 고통을 나는 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저와 딸은 그날 이후로 조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그냥 참아야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 저는 지금도 모르겠더군요. 하영은 그 이후로 저에게 어떠한 이야기도 공유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봐야 했죠. 저는 그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영아, 나는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서야.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너의 인생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거야. 엄마, 난 아직 호석이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않았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난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만들며 행복해지고 싶어. 다른 사람은 싫어.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나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다만 내가 말한 대로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과도 엮이는 일인 걸 알아야 한다는 걸 기억해. 우리 집안과 호석이네 집안은 전혀 달라. 사람을 깔보는 집단이지.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따지게 될 거야. 하영은 고민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건 네 선택에 달려 있어. 잘 생각해보고 결정하거라.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하영이 울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 호석이랑 결혼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 말로는 미룬다고 했지만 아마 그게 파혼이겠지. 그 말에 제 마음이 갑자기 꽉 막힌 것 같았고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원했지만 그리 통쾌한 기분은 아니었죠. 그동안 하영이가 얼마나 결혼을 고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결혼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제가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영이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결혼을 미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딸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호석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하영의 손을 꽉 잡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한참 동안 하영이 울음을 멈추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호석이가 결혼을 미루자고 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영이가 말하길 자기가 먼저 했다고 하더군요. 엄마, 호석이한테 너무 미안해. 결혼을 미루자고 내가 말을 했어. 그러니까 엄청 울면서 붙잡더라. 엄마 말을 듣고 깨달았어. 나는 도저히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할 거야. 세상엔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내가 너무 순진했나 봐. 그래, 하영아. 그러면서 크는 거야. 넌 아직 젊어. 기회가 많단다. 그러니 괜찮아.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면 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나는 도저히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할 필요 없단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그때 내가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내가 먼저 물을 뿌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너가 그만큼 간절히 원했던 거겠지. 오히려 내가 미안하단다. 너와의 약속을 깬 것 같아서. 아니야, 엄마.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 아빠를 욕보이는데 참을 수 있겠어. 아빠의 복수를 해준 엄마한테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참 그때는 내가 어떻게 되었던 것 같아. 우리는 그날 서로를 꼭 안아주며 서로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했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호석이는 하영이를 찾아와서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영이는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죠. 하영아, 나는 아직 포기 안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니, 넌 포기 안 했지만 내가 포기했어.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안 될 것 같아. 내가 더 설득해 볼게. 내가 더 강하게 나갈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져주시겠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그리고 포기하시면 그때 연락 줘. 내가 보기엔 너희 부모님은 절대 너를 포기 안 하실 거야. 그럼 너가 부모님을 포기해야겠지. 그럴 수 있어. 평생 부모님 안 보고 살 수 있겠냐고. 호석이는 그 말을 듣고는 생각이 많아지는 듯 했습니다. 거봐, 포기 못 하겠지?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엄마랑 나랑 모두 좋아해주는 사람 만날 거야. 그렇다고 너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너도 알지? 나는 잊어버리고 잘 살아. 그 유나인가 유자인가 하는 그 사람 만나서 너도 금방 있겠지. 지금까지 고마웠어. 하영은 그렇게 일부러 모질게 호석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호석이가 자신을 위해 부모님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길 바랬던 것도 있었죠. 하지만 호석이는 말로만 그러겠다고 하고 실제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못했겠죠. 평생 자신을 옥죄어온 부모님이니까 말이에요. 그리곤 시간이 지나 포기한 듯 더 이상 하영이를 찾아오지 못했죠. 하영이는 그 사실에 굉장히 힘들어했죠. 호석이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나 하는 아픔에 시달렸어요. 현실적인 벽에 막혀버린 거죠. 저는 하영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딸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비극적인 상견례가 있던지 벌써 몇 년이 흘렀네요.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딸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소개팅에서 만난 건실한 청년과 1년간 연애 후에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쁜 손주도 낳았죠. 정말로 귀여운 남자아이랍니다. 저는 요즘 손자와 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사돈들은 정말로 좋은 분들이세요. 일단 저희 딸을 정말로 딸처럼 아껴주시고 이뻐해 주시는 분들이죠. 저는 그 분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행복해하는 딸을 볼 때마다 그때 그 결혼을 파혼시켰던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일이 있고 한동안은 저나 딸이나 모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가끔 호석이의 얼굴이 생각나곤 합니다. 안쓰러운 아이였죠. 지금도 호석이와 하영이가 결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하곤 해요. 그럼 분명 제 딸은 지옥에 있었겠죠. 미래는 모르지만요. 아무튼 이제 하영이의 미래는 행복할 일만 남아있네요. 부디 그러길 진심으로 바래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앞에 이야기를 듣고 저나 딸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점이나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부족한 이야기였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